됐다. 네, 시작할게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휴일이 있어서 한 주 쉬어가가지고 또 오래돼가지고 잠깐 잊으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은 2부에서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자산 8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현실 세계에서 이제 비즈니스 교육부터 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뭐 꿈과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를가 이제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8번째, 여덟 번째, 커다란 꿈과 그것을 실현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자산 8번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가진 매우 훌륭한 가치는요, 꿈을 향한 전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갑자기 그 누구도 살면서 한 번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나에게 너는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전혀 받지 않고 살다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또 꿈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저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꿈을 향한 전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꿈을 꾸도록 장려를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그 큰 꿈을 꾸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아요. 왜? 작은 꿈을 꾸고 있어야 묵묵히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큰 꿈을 꾸면서 그 조직을 이탈하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작은 꿈을 꾸는 것을 원하는 게 보통 전통적인 기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것을 탈피해서 큰 꿈을 꾸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왜? 어릴 때는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받지만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더라도 청소년기만 되더라도 더 이상 아이들에게 꿈을 그렇게 많이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을 크게 설정하는 그런 훈련을 자라면서 또 성인이 되고 나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꿀 때 많이 망설여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허황된 꿈이 아닐까? 내가 괜한 꿈을 꾸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을 하면은, 어, 안 돼. 이건 너무 허황된 꿈이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꿈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리 그게 현실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갇혀서 꿈을 꾸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인생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와, 나 20대 때 진짜 잘 나갔잖아. 그때가 좋았어. 나 그때 정말 내 인생의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좋은 시절은 이제 다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갇혀 꿈꾸는 사람은 인생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작은 꿈만 꾸는 사람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통적인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작은 꿈을 꾸는 이유는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꿈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루기가 쉽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세계 일주를 가는 게 힘들겠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 여기 어디 뭐 강원도 잠깐 갔다 오는 게 힘들겠어. 그죠? 그런 것처럼 작은 꿈을 꾸게 되면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더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큰 삶에 따르는 리스크와 즐거움 대신 작은 삶을 사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전에, 오래전에 그거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거북이는 그저 꿈이나 꾸게 내버려둬라.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만족한 듯이 보인다고 합니다. 위험한 유형이라고 해요. 세 번째, 꿈을 이룬 후에 권태 속에 사는 사람. 권태는 새로운 꿈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래요. 네 번째, 큰 꿈을 가졌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많은 걸 성취하려고 노력하지만 혼자 스스로 해내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큰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팀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룬 후에 더 큰 꿈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 그래서 큰 사람은 큰 꿈을 꾸고 작은 사람은 작은 꿈을 꾼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꿈의 크기부터 바꿔야 합니다.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은 일종의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우리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걸 모른다면 나는 계속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나 가난해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 무조건 나는 할 수 있어. 방법을 찾으면 돼. 이렇게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세뇌 교육을 시킨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저희 중학교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이 말이래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이 아, 야,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우리 딸이 그런대요. 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아이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나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아이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향해 당당하게 전진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평범한 삶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책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자산 여덟 번째, 마지막 자산이었죠. 그것은 바로 커다란 꿈과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산을 봤고요. 이제 이 다음 챕터에는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쭉 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여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분들을 좀 찾기가 힘들죠. 근데 그게 우리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성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살펴봐도 여자가 남자보다 4배 이상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부업으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재택근무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계 중심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판매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교육과 조언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에서는 판매 영역을 개척하는 것보다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일의 비중이 더 높은 사업이에요.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관계를 조금 더 잘하는 여자가 남자보다 이 비즈니스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성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50세 이상 여성의 45%가 배우자 없이 혼자 산대요. 이게 아무래도 이 책이 쓰여진 게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퇴직금이 남성보다 적죠. 아무래도 중간에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경력이 끊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퇴직금은 적은데 기대 수명은 남성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이 더 길고요. 베이비붐 세대에는 와, 15년에서 20년이 길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옛날에 저희 엄마를 모시고 이렇게 병원을 가면서 느꼈던 건데, 그 정말 꽉 차 있는 그 병원에 앉아 있는데,
그 환자, 대기하고 있는 환자의 80%가 여성분들이더라고요. 다 그 연세 있으신. 그걸 보면서, 아, 두 가지다.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여자가 더 많이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평균 수명이 더 길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성의 약 70%는 향후 어떤 시점에서든 빈곤을 겪을 것이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빈곤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재정적 삶을 돌보는 중요한 능력은 전혀 키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존성을 거부한다. 보통 우리 여성분들이 사실 남편, 배우자가 제일 많죠. 아니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고용주, 혹은 그 외에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러한 의존성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리천장이 없다. 여자든 남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대졸이든 고졸이든 뭐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만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막혀 있는 그런 유리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가에만 관심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입의 한계가 없습니다. 남녀 근로자 비교했을 때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소득의 약 74% 정도 된다고 해요. 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그 사회 초년생 경험했을 때 떠올려 보면은 시작부터 우리는 남성보다 좀 낮은 연봉 테이블에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녀를 비교를 해보면 여성이 이렇게 적은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 상관없죠.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이 벌고 여자라고 해서 적게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의 규모를 무한히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제공하는 최대의 혜택이자 보상. 아마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물론 내가 뭐 직급을 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할 때도 그런 걸 느끼지만 이 안에서 내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무언가 발전적인 나를 발견했을 때 이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존감은 자신을 부양하는 경제적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높은 자존감은 더 큰 성공을 낳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간의 주인. 여성에게 훨씬 크게 작용하는 주요 장애물은 시간입니다. 남성분들은 사실 뭐 직장 생활을 한다고 쳤을 때 출근하고 퇴근해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그러니까 낮 시간을 그 직장에서 보낸다고 해도 그렇게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특히나 어린 아이를 키우고 이런 분들은 3, 4시간만 외출하려고 해도 아이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떠올려 보면. 그게 이제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면은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시간을 조절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을 했을 때도 내가, 우리가 말하는 패시브 인컴을 통해서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업으로도 전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의 조율, 내가 시간을 쓰는 것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비즈니스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여성분들도 부의 구축은 필수 활동입니다. 부를 창출해야 되고요. 대신에 그 과정을 즐기라고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시작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즐겨야 한다입니다. 과정이 즐겁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굴레에 갇히고 마는 셈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즐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 플랜 비즈니스 형태로 이 일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홈미팅이 바로 그런 그 비즈니스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게 시작할 수 있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가 이런 파티 플랜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즐겁고 재밌게 과정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홈미팅이라는 문화가 우리 안에서 정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비즈니스.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재택부업을 하기가 어렵다. 장애물이 많아서 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열쇠는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자문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서 내 삶에서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기에 이르거나 그것을 지키는 일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 우리 앞에서 여덟 번째 자선에서도 나왔지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그 꿈,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삶, 그걸 명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요, 결국 세상에 뛰어들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직접 창조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실행에 옮겨야지 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혜택들, 많은 자산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챕터, 2부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제 3부로 넘어왔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시작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에 필요한 것.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이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지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린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3부를 함께 보면 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네, 그럼 보통은 별다른 고민 없이 처음 만난 회사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친구가 이야기해서, 옆집 언니가 이야기해서, 뭐 가족 중에 누가 이야기해서, 고민 없이 그렇게 처음 만난 회사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반드시 충분한 사전 정보와 확인 작업을 거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왜? 왜?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중하게 선택을 할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도 맨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정말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들었지만 이 책에서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기준 함께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돈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제품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 이유가 제품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품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 회사는 내가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그 회사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회사가 제공하는 실생활 비즈니스 교육과 자기계발 시스템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는 사람일지라도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인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스템은 추진력과 결단력, 인내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뭐 조건이 없죠. 앞에서도 본 것처럼. 회사는요,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사업 소유주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시종일관 그 의지를 유지할 용기를 지녔는가. 이것만 봅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무슨 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회사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만 있다면 이 비즈니스를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그럴까? 그거는 아닙니다.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회사는요, 우리를 위한 비즈니스 교육에 전념을 하고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가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는 일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보상 체계나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당신을 진정한 비사분면의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느냐 하는 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보상 체계랑 제품의 품질이 볼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비사분면으로 옮겨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부를 구축하는 사업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거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참석한 사업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시간을 내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 생각해 볼 질문은요. 첫 번째, 리더가 누구인가? 음, 그리고 두 번째, 효과가 입증된 실행 계획을 제공하는가? 세 번째, 회사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기술과 자기 개발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가? 당신의 열정을 쏟을 만한 강력하고 품질 좋으며 시장성 높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가? 여기 나왔죠? 제품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가 누구인가 살펴보면요. 세상에 흠없이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리더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리더의 배경과 경험, 업적, 성격 특성을 보면, 이렇게 회사가, 이 리더가 앞으로 어떻게 이 회사를 끌고 갈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창립 시점부터 참여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책에 쓰여 있기를 세간의 조언에 휘둘리지 마라. 비결 같은 건 없다. 마법의 공식 따위도 없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자신의 방향을 정확히 아는 기업, 그리고 장기적으로 변함없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징후를 보여주는 기업, 이러한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효과가 입증된 실행 계획을 제공하는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최고의 수익성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회사는요,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는 실행 계획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회사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기술과 자기 개발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교육과 훈련이에요. 수입보다 중요해요. 왜? 우리 이거 왜 중요하다고 배웠죠? 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제품군 이야기 나왔어요. 최우선 사항은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입소문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활력소는 입소문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계에 대해 남들에게 알려주는 개인의 힘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품을 판단할 때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탄탄한 시장이 존재하는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필품인지 소모품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만한 제품인가. 소수가 찾는 제품은 아무래도 이런 시장성을 갖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보고 이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2부를 마치고 3부로 넘어와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출발선에 서서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봤고요. 요 남은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유를 중지할게요. 뒤에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 한 시간 정도를 하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